아, 많이 늦었지. 이게 내가 사실 까먹고 있었어. 이게 내가 영상 폴더에 막 모아놓는데 그 중에 도쿄는 폴더를 따로 빼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스기타 올리면서 그냥 영상 다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람마루가 남았었네. 이때가 람마루가 뭐 2주년 때였나봐. 이게 2월 말이었는데 이때 내가 2박 3일 도쿄 가서 점심 저녁 점심 저녁 점심 이렇게 5끼를 먹었어. 전부 다 스시로. 마지막에 먹은 스시야가 요 람마루. 내가 도쿄 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스시야. 이번에는 내가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 유키치카상 앞으로 왔지. 지난번에는 내가 여기 뭐 아무 정보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옆에 그 수셰프님 앞으로 앉았었잖아. 아, 그리고 그때랑 다른 게 이번에는 점심이었는데 이번에도 첫 점은 요 금태를 주더라고. 지난번에 디너였는데도 첫 점 금태 나오고 그 뒤에 막 츠마미 나오고 이랬었잖아. 이게 이 전날 점심에 스시 아라이, 저녁에 스기타 이렇게 먹고 갔으니까 이게 좀 스시가 질릴 법도 하고 약간 비교돼가지고 더 맛없게 느껴질 만도 한데 확실히 람마루는 샤리도 좋고 네타 맛도 잘 내더라고. 내가 이때 첫날 저녁에 스시 야쇼타를 먹고 거기가 샤리는 내 스타일이 조금 아닌데 네타 맛을 너무 잘 내가지고 추천한다 이랬잖아. 근데 사실 마지막에 이걸 딱 먹으면서 아, 내가 스시 야쇼타를 너무 맘 놓고 아무한테나 그렇게 막 추천할 만한 그 입장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사실 이 람마루랑 좀 비교가 되거든. 방금 그 아까미즈께도 스시 야쇼타처럼 그 쫀쫀하게 그리고 맛을 되게 잘 냈거든. 근데 샤리는 여기가 압도적으로 좋단 말이야. 질감이나 뭐 스나 간 이런 거 다 여기가 훨씬 좋아. 절대적인 뭐 맛, 퀄리티 이런 것도 다 람마루가 좋았는데 심지어 가성비마저 여기가 압도적이더라고. 난 지난번에 왔을 때 디너로 와서 22,000엔 내고도 되게 가성비 좋다, 그리고 너무 맛있다 막 이 소리를 막 했었는데 스시야 쇼타는 13,000엔에 내가 디너를 먹었으니까 스시야 쇼타를 엄청 추천할 만하다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날 점심에 보니까 나 점심 가격을 몰랐어. 6,000엔이래. 그리고 여기가 그 스시 사이즈가 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양적으로나 맛으로나 가성비나 다 압도적인 데다가 예약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난 이제 도쿄 스시야 추천 누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람마루 추천하는 거지. 그리고 이 람마루가 접객이 개 오져요. 방금 들었어? 오징어라고 지금 한국말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손님이 알려준 게 아니고 유튜브로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다더라고. 여기 한국 손님들이 막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여기 외국인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영어로도 이거저거 설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 이 꼬스유 같은 경우에도 근데 고무심에 때 콤부, 아바론잖아요. 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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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른쪽에 있던 손님들이 홍콩에서 온 손님들이었거든. 그래서 영어로 저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 내가 뭐 댓글로든 스트리밍 때 채팅으로든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오마카세 스시야에서는 연어를 안 쓰느냐 이건데, 뭐 잘 안 나오긴 하지. 근데 일본에 있는 되게 탑급 스시야에서도 자주 나오는, 뭐 자주까지는 아닌데 왕왕 보이는 네타가 바로 요 마스노스케, 이거 킹살몬이라고 하더라고. 뭐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좀 고급 네타래. 뭐 맛 자체는 그냥 연어 뉘앙스 그대로의 조금 더 깔끔한가? 이런 느낌인데 이날의 마스노스케는 저게 살짝 직해한 다음에 위에 그 어린 산초잎 키노메를 올렸는데 그 향이 진짜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 원래 연어가 좀 향이 강한 생선이잖아. 근데 저게 내가 뭐 키노메를 워낙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덕에 맛있게 먹었고, 전어는 사실 이게 제일 그 피해를 많이 봤지. 왜냐면 전날 스시 아라이랑 스기타에서 먹은 전어랑은 확실히 비교가 돼버리니까. 피조개는 뭐 그냥 저냥 맛있었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넘어갔냐면 이 다음 영상이 새우 영상인데 TMI를 풀어야 돼. 이 람마루는 맛도 있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는 스시야란 말이야. 그래서 이날도 아까 그 꽃새우 줄 때 홍콩 손님들한테 그 홍콩 손님들이 아마에비냐 그랬더니 아니 이거 시마에비다, 이게 훨씬 비싼 새우다 이랬더니 홍콩 손님이 비싼 새우라고 하니까 카슈림프 이러는 거야. 저 쿠르마가 차자를 쓰잖아.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나봐. 도요타잖아니까. 토요타 그래서 유키치카상이 그걸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주면서 현대 슈림프 이러면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요타 아니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는 보리새우 빨아서 이게 뭐 덜 익거나 무슨 뭐 상한 거 막 쉰 거 이런 것만 아니면은 거의 무조건 맛있더라고. 그 단맛이랑 고소한 맛이 너무 뚜렷하잖아. 사실 내가 여기도 점심 가격 모르고 갔어. 다 먹고 나서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 6,000엔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여기는 지난번에는 디너에 왜 22,000엔짜리를 먹었으니까 그 노즈미 우니가 베이스였는데 이때는 6,000엔짜리라서 좀 더 저렴한 우니가 준비되어 있더라고. 베이스로는 노즈미 우니도 이렇게 추가해서 먹을 수는 있더라.
아 그리고 이때 이 고등어를 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윗골인 거야. 이게 뭐 등푸른 생선이라 저 등이 이렇게 반딱반딱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름기가 미쳐가지고 너 거의 번들번들 거리더라고. 원래 심에 돼 있으면 그 살 쪽 약간 드라이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기름기가 아예 미쳐가지고. 근데 심지어 저거 아까 다 자르고 이제 새 거라 그래야 되는지 반대편 몸뚱이라 그래야 되는지 여기는 이제 뱃살부터 자르니까 이건 더 지리는 거야. 솔직히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아 나는 저거 뱃살 쪽 있는 거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지. 그리고 뱃살 쪽을 받았어. 그리고 맛은 상상하던 그대로의 맛. 아니 그거보다 오히려 맛이 진해. 난 기름진 고소한 맛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뭐 식초 맛도 강하고 감칠맛도 엄청 세게 있더라고. 11時半から2時なんていうんですかこれは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11時半から多いやそれも嫌やからもう中途半端な 이 날짜 여러가지 언어가 아주 막 난무를 하는 게 오른쪽에 홍콩 손님들이 있다 그랬잖아. 이 손님들 뭐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조금 하고 그리고 뭐 중국말도 조금 하더라고. 근데 나는 한국말이랑 영어랑 일본어는 더럽게 못하지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일본 손님 중에 누가 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중국말도 하고 아마 유키치카상도 진짜 혼돈의 도가니였을 거야. 이 우니가 좀 싼 우니라서 기대를 안 한 거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리고 나는 이 된장국에 저 파드득 나물 저 미츠바 들어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이건 사실 한국에서도 되게 흔한 나물로 알고 있는데 왜 많이들 안 쓰지? 내가 네기토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나카우치를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 나카우치라는 게 그 왜 참치 살 이렇게 다 떠내고 그 갈비뼈에 붙어있는 거 이렇게 긁어낸 거. 그래서 뭐 팍 긁어내다 해서 뭐 네기토루 해서 네기토로다 이런 말이 있다고도 하잖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 란마루 가보기 전에 이제 인스타에서 란마루 사진들 보면은 이런 막기 종류들을 되게 많이 봤단 말이야. 뭐 특히 후토막기를 굉장히 좀 푸짐하게 주는 곳이거든. 내가 원래 후토막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그거를 주문할 일은 없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 뭔가 이미지가 여기는 스페셜티가 막기모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롤 종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 그리고 이 란마루의 네기토로 막기는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참치 맛을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나카우치랑 단무지 다진 거랑 막 섞고 그리고 이제 밥에는 뭐 와사비 잔뜩 바르고 그다음에 시소잎도 올리고 그 위에 나카우치랑 단무지 섞은 거 올리고 거기에 참깨까지 이렇게 뿌려가지고 주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맛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있어. 향도 진하고 뭐 6,000엔짜리 코스다 보니까 니기리 피스 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뭐 이것까지 먹으면 배는 얼추 불러. 사실 또 란마루 이미지가 내가 와보기 전에는 너무 퍼포먼스에 치중한 스시야라고 생각했거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유키치카상이 카메라에다가 막 표정 막 익살스러운 표정 짓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재료 자랑도 엄청 많이 해. 이런 거 내가 요청한 게 아니야. 그냥 이런 것도 준비돼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들을 막 하더라고. 참치도 뭐 야마유키에서 왔다, 오늘 참치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자랑을 엄청 해.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아무래도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퍼포먼스 위주이고 그리고 셰프님 나이도 엄청 어려 26이고 이러니까 막 맛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긴 해. 근데 나는 되게 믿고 있던 인스타그래머 그분이 하도 많이 다니던 데라서 내가 가본 거긴 한데 근데 막상 가서 먹어보면은 그 생각이 그냥 싹 사라진다니까. 실력이랑 성격이 다 좋은 거야. 여기는 맛이랑 접객 다 잡은 업장인 거지. 가성비까지. 요거는 이제 추가로 내가 주문을 한 건데 카츠오가 있는데 내가 안 먹어볼 수가 없어서 당연히 그것도 달라고 한 거고, 뭐 카츠오 자체가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 뭐 하츠 카츠오니까 산미가 좀 튀기는 했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원래 좀 기름진 카츠오의 그 복합적인 맛과 향을 좋아하는 거잖아. 그리고 요 코바시라 그 계량조개 혹은 명주조개라고 부르는 그 조개 관자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는 좀 흔한 네타거든. 그러니까 좀 클래식한 스시야에 가면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약간 단골 손님 같은 네타인데 이 군한마리 형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뭐 명주조개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명주조개는 약간 그 구리구리한 그 가스 향이 좀 너무 나한테는 세고 얘는 그 가스가 살짝 있는데 그게 기화하면서 엄청 시원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리고 맛 자체에서는 구리구리하다기보다는 엄청 시원한 깔끔하게 느껴지는 그 투명함이 있어가지고 이 네타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에선 자주 안 나와가지고 약간 아쉽더라. 그래서 뭐 란마루에 갔는데 마침 있기에 당연히 추가를 했지.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지. 실제로는 인스타에서도 이거 사진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이거 말고 있는 장면보다
이따가 좀 이따 나오는 장면들, 뭐 내가 주문한 건 아니라서 저기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데, 이 육식화상이 저런 포즈를 많이 지어요. 이거 들고. 그리고 다 말려 있는 스토마키도, 그러니까 썰고 나서 그 위에 얹어주는 토핑 이런 것도 보면은 아마 분명히 인스타그램에서 봤을 거야. 이거 좀 과하지 않냐? 나는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진 않거든. 저것도 내가 가격 물어봐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 달걀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찍는 거를 또 빼먹었네. 그 여기는 그 여러 가지 귤 종류로 만든 주스들을 이제 디저트로 주거든. 그리고 이날 점심 가격은 뭐 우롱차랑 나 아까 스시 몇 개 추가한 것까지 해서 8,300엔인가 이 정도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가격도 절대적인 가격도 싼 편인데다가 맛도 오지고, 그러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아. 여기는 그냥 무조건 강추. 뭐 어차피 지금 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너네나 나나 여기 갈 수도 없지만, 이거 풀리고 나중에 뭐 도쿄를 간다, 그때 또 나한테 스시집 어디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묻다 말 여길로 가. 끝.